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이 테슬라의 AI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이제 테슬라 차량이 안개를 넘어서 볼 수 있나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났는데, 이 기사가 바로 지금 이 컴포트 이미지, 그러니까 토모그래피죠. 이 라이다를 이용해서 이제 안개 뒤를 보는 것을 어떻게 보나,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. 이 논문을 베이스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, 조금 확대 해석이긴 한데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AI 데이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름에 이제 테슬라 AI에 대해서, 특히 이제 FSD에 관한 이야기겠죠. 저 역시도 이때쯤 뭔가 좀 가이던스를 좀 얻었으면, 지금으로서는 지금 지금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만 얘기하지, 근데 우리가 완벽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위해서 앞으로 얼만큼의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퀄리티를 어떻게 올려야 되며 얼만큼의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,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데 아마 요때 좀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. 그러면은 얼만큼 할 수 있는지, 물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정보들을 좀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.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로보택시,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, 현재 FSD 풀 셀프 드라이빙에 있어서 경쟁사가 없습니다. 테슬라가 지금 최고죠, 거의 사실상. 데이터 면이나 지금 하고 있는 면이나, 지금 웨이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, 경쟁사인 그나마. 일론 머스크가 no injury of 99.999%, 심지어는 이제 하이웨이가 아니라 이제 시티 드라이빙이고, 그리고 하이웨이 드라이빙에서는 그보다 위다.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동의하는 게, 참 고속도로에서는 이게 좀 위험한데, 참 이 오토파일럿이 너무 잘해주니까 자꾸 이걸 더 믿게 되는, 그래도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운전을 너무 잘합니다. 이게 정말 테슬라의 주특기고, 아마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확실히 법적인 제도만 이게 받쳐준다면은, 그 법적 제도가 문제인데 정말 오토파일럿만 켜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너무 운전을 잘하니까요. 아직 경쟁사는 이 정도로 근처도 오지 못했습니다. 스무스함이 정말 비교도 되지 않고요. 참고로 저는 다른 전기차도 시승해보고 테슬라 차량을 산 겁니다. 전 닛산 리프도 타봤고 코나 EV도 타봤고, 최근에는 폴쉐 타이칸도 시승했었죠. 그 시승기도 제가 올렸는데, 아직까지 어떤 차를 타봐도 이 정도의 주행 보조를 해주는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.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약간의 그런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, 그때는 이 FSD 베타 버튼을 막 열흘 안에 뿌리겠다. 이게 3월달 얘기죠. 근데 결국 지금 이게 한 5월쯤 가고 있고, FSD 베타를 엄청 뿌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5월로 넘어가고 있죠. 물론 법적 제도라든지 주변 재반 사항이라든지 그런 영향도 무시는 못하겠지만, 계속 미뤄지는 모습이,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뤄지죠. 다른 거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 타임을 무색하게 당겨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미뤄지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, 이번 AI 데이에서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제 데이터라든지 컴퓨테이션 파워라든지 그런 면들이 좀 더 보충되면은 확실히 언제쯤 되겠구나, 지금 어느 상태구나, 이런 걸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. 물론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지금도 지금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늘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이게 경쟁사가 딱히 없다 보니까, 이것도 혼자 뛰다 보니까, 이래서 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. 소비자들 입장에서는. 그냥 이렇게 해도 어쨌든 이래도 테슬라 차는 잘 팔릴 테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, 여튼 좀 더 재미난 디테일한 소식을 얻었으면, 아마 2분기 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더 재미난 소식을 얻었으면 좋겠고요. FSD 구독 서비스에 대한 것도 아마 5월쯤 그 베타 버튼이 나올 때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저는 한 대는 FSD가 없고 한 대는 FSD가 있어서 굳이 구독 서비스를 할 것 같진 않지만, 가격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고, 가격이 아마 리즈너블 하다면은 요것도 테슬라의 수익을 좀 늘려주는데 도움이 되겠죠.
그래서 좀 더 이렇게 2020년대 도조 같은 임팩트가 그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겠다, 어떤 이런 컴퓨테이션 파워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슈퍼컴퓨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그때 되게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로 가이드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논문 이야기인데요. 자, 테슬라 차량은 현재 뭐 안개가 낀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이 비전 베이스니까 이건 불가능하죠. 현재는 이 뒤를 못 봅니다. 뭐 사람도 못 봅니다.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는 사람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서행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라이다에 대해서 너무 이걸 맹신을 합니다. 이 페이퍼가 뭐냐면 라이다도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. 라이다도 날씨를 탑니다. 비가 오거나 이렇게 안개가 끼면 라이다도 무용지물입니다. 지금 라이다가 많이 가격이 싸졌죠. 근데 싸진 게 몇천 불입니다. 원래 몇만 불이었습니다.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요. 근데 요즘 반도체 쇼리지를 보면은 몇천 불도 제가 볼 때는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부품 자격 미달입니다. 그 정도 가격이면. 지금 뭐 1, 2불짜리 칩도 어떻게든 쥐어짜려는 모습을 보면은 라이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. 과연 라이다를 달아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, 지금보다 가격이 더 싸져도 제가 볼 때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차라리 비전을 갈고 닦는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, 참 재미난 논문이 나왔는데, 자, 라이다를 달아도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럴 때 물체를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. 이걸 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제 테슬라 차량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,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게 이제 커뮤니티 이야기가 나온 건데, 이걸 보면서 저는 슈레딩거의 이런 probability density 이런 식은 좀 너무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요.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데 있어서 전자라든지 빛이 갔다가 그게 반사돼서 제 눈에 들어와서 그걸 보는 거죠. 이런 우리가 움직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는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그 빛이 어떤 물체에 이렇게 갖다 반사돼도 그 물체가 별로 영향이 없는데, 우리가 아주 작은 전자나 이제 원자, 전자, 아주 작은 세계를 보려면 그 웨이브랭스 파장을 엄청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가 고에너지로 가죠. 그래서 고에너지를 쏘게 되면 그 파티클이 맞아가지고 스캐터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거기 걔가 고스란히 있고 고에너지의 빛을 받았다가 그거를 그대로 반사해서 나한테 줘야지 내가 너 거기 있구나 라고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정보를 아는데, 너무 고에너지를 쏴버리니까 그 파티클이 못 견디고 그냥 움직인 별입니다.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이 웨이브 펑션이 알려주는 거는 우리는 전자의 위치나 이런 확률적인 것만 알지 그 본래 그거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. 왜냐면 맞으면 걔가 움직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래서 기초과학이 필요한데, 이걸 왜 얘기하냐, 이런 스캐터링 되는 가속기에서 이런 스캐터링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논문도 다 비슷한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레이저를 쏘든 어떤 라이트를 쏴서 센서를 쏴서 그 물체에 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봐야지 거기 있구나,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, 이러면은 날씨가 안 좋으면 라이다의 그 레이저는 디퓨즈 된다든지 뭐 스캐터 된다든지 그러니까 돌아오질 않죠. 그러니까 정보가 돌아오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근데 요즘은 AI들이 참 잘 도와주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에 있으면 HDR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힌다든지, 그러니까 정보가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은 돌아오니까 여기 보면 싱글 포톤 디텍터를 써서 아주 미세한 그 포톤도 돌아온 것도 이제 디텍트 할 수 있는데, 아무래도 노이즈도 많이 끼고 이게 디퓨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왜곡되고 아주 소량의 의미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걸 타임 베이스든 뭐 여러 장을 찍든 이런 AI 컴퓨테이션 파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개를 결국은 다 종합해서 결국은 뭔지 대충 알아낸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도 지금 라이다는 날씨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근데 여러 정보들,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돌아온 이게 피규어 이게 비번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인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죠. 이게 원래 이렇게 됩니다. 날씨가 안 좋으면. 근데 뭐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얻죠. 왜냐면 시간에 따라, 움직임에 따라, 로케이션에 따라, 그리고 디퓨즈되는 정보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완벽한 정보를 주진 않죠. 근데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, AI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션 파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합성해서 대충 뭔지 알게끔
조금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크게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기초과학에서 얻어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래 그걸 모르니까 확률적인 것만 알듯이 그런 스캐터된 정보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걸 베이스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안개 뒤에 있을 때는 다 흐리멍텅하지만 사진 뭐 여러 장 이게 직접적으로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진 여러 장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불충분한 정보지만 그런 불충분한 정보를 여러 개를 모아서 뭔지 이제 하나 이거 보면은 콘같이는 그려내진 못하지만 대충 뭔지는 알 수 있는 거죠. 지금 그 레이더로 디텍션 하는 게 그런 정도입니다. 차량에 있어서. 그러니까 대충 뭔지 그냥 손으로 이제 이렇게 더듬는 정도?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정확히 보면 더 좋긴 하지만 대충 뭐라도 물체를 알아서 그걸 뭐 피해간다든지 이거는 뭐다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. 그러니까 그럼 라이더가 필요하냐? 일단 근데 이 기술을 뭐 바로 지금 적용이 가능하냐? 이걸 하려면 당연히 이런 좋은 센서와 디텍터와 그런 컴퓨테이션 파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당장 뭐 상용화된다는 게 아닙니다. 이거 갈 길 굉장히 멉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라이다를 썼을 때 날씨가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으면 라이다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라이다도 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돈 쓴 거 대비하면 정말 조금 나아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날씨에 여전히 형편없는데 지금 카메라로 지금 수도 라이다도 하죠. 그러니까 라이다를 흉내내는 전방에 있는 카메라들로 그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수도 라이다를 구현하는데 당연히 이 카메라도 센서니까 이미지 센서니까 부족한 정보들을 여러 장 모아서 보면은 흐리멍텅하게 뒤에는 우리 눈으로는 뭔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정합하면 뭐 알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. 물론 근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.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한데 당장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점. 아마 컴퓨테이션 파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CMOS 센서라든지 이미지 센서가 좀 더 좋아진다라든지 그러면은 비전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인간이 못 보는 영역 뒤를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지만 결론은 아직은 힘들지만 충분히 어떤 대중적인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리하면 역시 값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의 방식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며 지금 이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AI라는 게 어떤 한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익스포넨셜리 이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점핑을 하거든요.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투자도 하시고 그런 기업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 점핑하는 그거가 오면은 뭐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카메라만으로도 뭐 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만입니다.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